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제가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는데 요즘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허그가 왜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대위 변제금이 너무나도 크다. 대위 변제금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만 가지고도 허그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자꾸 정부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 부채를 늘려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부 부채가 작은 단위론 D1, D2 정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위주로 하고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공기업 부채까지 보면은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정부 부채 대신에 공기업 부채로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부담을 허그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은 올해 4분기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대위 변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은 분명히 또 기준을 변동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허그에 지원이 들어간다든가 혹은 허그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그러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은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전세금 자체가요, 사실 감당이 불가능한 전세금이에요. 세입자들도. 집주인들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계속 못 돌려주는 거는 현재 전세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값을 올리는데 집주인의 여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여력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매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대위 변제액이 늘어났고 올해 늘어났는데 내년엔 줄어들까요? 내년에도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그런 거라서 지금은 허그 보증보험을 100% 믿지 마라. 아까도 제가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가입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입도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마 대위 변제도 앞으로 굉장히 축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허그 100% 믿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허그 상황 보고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커졌는지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정부 동원령에 LH, 허그, 코레일 이런 것들이 부채에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공기업이 올해 또는 앞으로 늘어날 빚의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 특히 허그 같은 경우는 대위 변제금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든든 전세 사업, 세입자들에게 든든한 전세를 내주겠다. 전세 사기가 터졌고 그거를 허그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가입한 사람도 감당해야 되고 전세 사기 터지는 경우는 보통 가입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을 못한 사람들까지도 감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허그의 재무제표를 뽑아봤습니다. 요 파란색이 자산, 빨간색이 부채, 녹색이 자본, 그리고 이 보라색이 부채 비율인데 딱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자산이 빠지고 있고 자본도 빠지고 있는데 부채는 늘고 있고 부채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 하면 너무 극적이니까 요 그래프 나온 거 다 해가지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산이 얼마나 빠졌냐? 여기서 자산만 2조 7천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채는 여기서 여기까지 6,7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본은 요때부터 지금까지 자본 감소는 더 커져서 3조 4천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85% 증가. 이때는 거의 한 30% 수준이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됐죠? 22년 하반기부터니까 부채 비율이 급증하더니 최근에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자 요렇게 올라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4조를 긴급 수여를 했죠. 긴급 수여를 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란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권 연체율 이야기를 할 때 연체율이 그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매번 3, 6, 9, 12월에 상매각을 해가지고 부실채권 없애는 데도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최근에 상매각 규모는 굉장히 빠르게 커졌죠. 근데도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듯이 문제는 지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작년에 대외변제만 4조 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악성 임대인을 대신에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조 3,469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올해 저게 집계된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올해 4분기까지 보면은 작년에도 4조가 넘어갔는데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7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나? 허그의 보증 배수가 132.5배가 된다. 근데 허그 원래 보증 배수 얼마였어요? 허그 보증 배율. 원래 허그 보증 배율 60배였죠. 네, 60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높였잖아요. 작년에 60배에서 70배. 그리고 한 차례 더 올려서 90배까지 올렸는데 132.5배가 됐어요. 여기서 한 30배를 올리더라도 120배인데 그것도 넘어선다. 근데 이 90배, 현재 기준인 90배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 전세 반환 보증이 안 된다. 제가 언제부터 전세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막 전세가에 의뢰하게 하면서 전세 보증보험도 이제 못 믿는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부터 그 얘기 했었어요? 23년부터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22년에 전세가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었는데 23년에 전세가 다시 올랐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죠. 이제는 문제가 된다 이거. 그러면 23년에 전세 드신 분들 갱신 때가 언제예요? 25년이에요. 그래서 허그가 올해 5천억 이상의 채권을 발행을 한다. 자,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도 재무제표로 보셨지만 작년부터 문제가 커졌죠. 재작년도 문제가 조금씩 되곤 있었지만 작년부터 문제가 커졌죠.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첫 번째,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 관치가 개입이 됐죠. 관치가 개입이 되면서 전세 DSR 적용도 빼줬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내주는 것도 금리가 높아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명목 달아줘가지고 정책 대출로 금리 낮췄죠. 그 다음에 관치금융으로 실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 눌렀죠. 그래서 뜨지 말아야 될 전세 가격이 뜨면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라서요. 안 떠야 될 전세를 띄웠기 때문에 그 감당을 문제는 정부가 일으켰지만 감당은 허그에서 하는 거예요. 왜 22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생겼겠냐. 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금리를 눌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4억? 전세금 4억도 못 돌려주는 인간이었는데 그러면은 전세금이 다음에 3억 5천원에서 못 돌려주게 되는 경우 터질 때 4억을 신경 써주면 돼요? 근데 전세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려가지고 한 8억까지 끌어올렸다. 4억도 못 갚는 놈한테 8억을 빌려준 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4억 손실 나고 끝날 거를 8억 손실 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치한 그 주처리를 허그가 닦아주고 있는데 주처리 할 게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허그는 돈이 없다. 보증 배율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해도 안심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제가 이거 해마다 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돌려주는 것도 허그가 굉장히 빡세게 벌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요즘에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대출 규제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가을 이사철 전월세가 들썩거릴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이해를 해줍시다. 입주 물량 감소가 되면은 사실 그래요. 입주 물량 감소가 되더라도요. 예를 들어 100만 호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계속 2만 호씩 들어와가지고 100만 호가 된 거예요. 그 전에 98만 호였고 그 전에 96만 호였고. 근데 올해 1만 호로 줄었어요? 그럼 100만 호가 101만 호 되는 거죠. 들썩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입주 물량 감소 이야기를 하는데 다다음 달에 둔촌주공 들어와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전월세를 올리는 역할을 할까요? 2022년에 금리 빠르게 올라가고 대출 규제 빡세게 했을 때 전세가가 올라갔나요? 가을 이사철 전월세 들썩은요. 매물이 들썩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쭉 전세 매물이 빠지다가 언제부터 보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다시 올라갔냐?
자, 7월 말부터 보합이 되기 시작했죠. 왜 7월 말부터 보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출 규제 슬슬 들어갔죠. 7월 말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총량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총량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8월 말부터 전세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에 줄었는데요? 이거 추석 연휴라서 줄어든 겁니다. 여기까지 추석 연휴 전까지 늘다가 추석 연휴 되니까 슥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죠. 추석 연휴 끝나니까. 전세 사기 언제 터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세 사기가 터진 이유는 전세가를 올렸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지만, 원인은 전세가를 올리고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만, 터지는 거는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터진다고 그랬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징조인데. 그러면은 허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개가 터지기 시작할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허그의 여력은 진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명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 허그 보증보험을 계속 연명 치료하다가 작년부터는 정부돈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걸 생각해야 돼요. 당장 내년에 막혀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년에 막히지 않더라도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정부도 적자 나고 있는데 계속 세금 쏟아 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쯤부터 전세 살지 말라고, 작년 초부터 전세 살지 말라고 괜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물론 전세를 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 60% 빚,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나 세금 체납 없어야 되고, 전세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괜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땐 못 받을 수도 있다. 허그가 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